사실 보건소에 이게 카더라인데 보건소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블랙리스트로 걸려가지고 처벌을 좀 강하게 한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병원 마케팅 전문 오렘 이유진입니다. 오늘도 저번 영상에 이어 의료광고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홈페이지나 블로그 이런 데서 이제 표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요새도 보면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 홈페이지나 블로그들 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아마 관리를 하신 대행사들이나 원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 최대, 신의료, 신기술 이런 매머드급 단어들은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레이저 장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지만 제가 신의료나 신기술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이란 말은 홈페이지에서 원장님 프로필 소개를 할 때 뭐 피부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뭐 성형외과 전문의 이런 건 표기를 해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 보톡스 전문, 필러 전문, 뭐 지방이식 전문, 미용 수술이나 시술 앞에 전문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암센터 전문, 암수술 전문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라서 일반 의원급에서는 어떤 시술을 전문으로 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조금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요. 전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어떤 보건소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원장님 프로필 사진에 나오는 양력, 경력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로그인 후에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너무 많은 홈페이지 업체들이 그런 걸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많이 보건소 민원이 들어오는 게 홈페이지와 블로그인데, 사실 홈페이지보다 블로그가 더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민원 다발 지역이라고 해서 강남이라던가 뭐 인천, 뭐 기타 등등 주요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서로 민원을 계속 넣기 때문에 글 하나하나, 문구 하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블로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문구보다는 개인이 시술이나 수술을 받은 후에 후기성 글을 올리는 게 가장 문제가 커요. 의료법 몇 조 몇 항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개인은 병의원의 광고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다. 여기에 걸려서 홍보글을 올리면 안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 받은 레이저 시술이나 뭐 보톡스나 기타 등등 수술들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병원을 특정 짓는다던가, 아니면 이 사진 안에 병원의 로고가 있다던가, 또는 뭐 병원의 이름이 좀 들어간다던가, 뭐 이벤트하는 사진 찍었는데 그 위에 병원 로고나 이름이 나와 있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커요. 그리고 이거는 보건소 직원들이 찾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민원 다발 지역에서 서로 민원을 보건소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블로그 민원이 아까 제일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게 되면 사실 보건소에 이게 카더라인데 보건소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의료법을 소소하게 위반하는 업체들은 이제 블랙리스트로 걸려가지고 처벌을 좀 강하게 한다, 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게 있는데, 사실 이거는 보건소 직원이 항상 매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바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도 그냥 카더라로 알고 있습니다.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